2017년 다문화 인구의 혼인과 이혼, 출생과 사망에 대한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다문화 뉴스에서 통계를 바탕으로 심층 분석했습니다. 한국으로 시집온 이주 여성의 그리움을 달래주기 위한 친정부모 초청 행사가 여성가족부 주최로 열렸습니다. 외국인이 많이 사는 도시의 모임, 전국 다문화 도시협의회가 구로구에서 정책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다문화 기관 실무자와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제2회를 맞은 한국 다문화 정책 포럼에서 다문화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현 다문화 정책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청중과 함께 정책 제언을 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문화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2017년 다문화 인구 동태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다문화 인구의 혼인과 이혼, 출생과 사망까지 현재 다문화인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조현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다문화 혼인이 늘고 다문화 이혼과 출생은 감소했습니다. 지난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다문화 인구 동태 통계에 따르면 다문화 혼인은 21,917건으로 전년 대비 1% 증가했으며 이는 2010년 3.7% 증가 이후 6년 연속 감소했던 다문화 혼인이 7년 만에 증가한 것입니다. 또한 전체 혼인 건수 중 다문화 혼인의 비중은 2015년까지 하락세를 보이다 2016년부터 다시 증가하며 8.3%로 올랐습니다. 반면 다문화 이혼은 1,307건으로 전년 대비 3% 감소했습니다. 이혼은 2012년부터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이혼 건수 중 다문화 이혼 역시 2011년 최고치 기록 후 꾸준하게 감소하며 2017년에 9.7%로 내려갔습니다. 또한 다문화 출생은 18,440명으로 전년보다 5.1% 감소했지만 전체 출생아 중 다문화 출생의 비중은 5.2%로 전년보다 0.4% 증가했습니다. 사망자는 2,002명으로 전년보다 7.3% 늘고 전체 사망자 중 다문화 사망은 0.7%를 차지했으며 출생 기준 한국인 가족 내 사망자 성비와 비교하면 남자의 비중이 높습니다. 이런 다문화 가정이 좀 더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간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사회는 점점 더 다양화되어 가고 이런 다문화 사회로 변화되어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냥 같이 살아가는 그런 동료로 보고 좀 인식의 변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이런 복지 차원에서의 지원만이 아니라 좀 이들의 강점인 그런 어떤 이중 문화 또 이중 언어 이런 것들을 살려서 좀 글로벌 인재로 역할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들의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문화 가족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그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통계상의 한 부분이 거의 빠져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그런 인구 통계에서는 이들도가 좀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다문화 사회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 이번 통계를 통해 보다 내실 있는 정책과 제도가 정립되길 기대해 봅니다. 다문화 뉴스 조현정입니다. 2017년 다문화 인구 동태 통계에서 보여진 변화들을 토대로 원인과 결과에 대한 심층 분석을 해봤는데요. 김양혜, 최미연 아나운서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다문화 결혼이 7년 만에 다시 늘었습니다. 모두 22,000건에 육박했는데 전체 결혼 중 비중도 6년 연속 줄다가 재작년부터 다시 늘어 2017년엔 8.3%였습니다. 무분별한 국제결혼에 정부가 비자 발급을 강화하고 결혼 중개업자에 대한 기준도 강화돼 줄다가 한류 열풍에 힘입어 다시 증가하는 겁니다. 국제결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국제결혼 건전화 정책을 쓰다 보니 그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였고 최근에는 이제 한류 열풍이 불다 보니까 15년도, 16년도에는 베트남 국적의 결혼 이민 여성이 좀 늘었었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부터는 태국 국적의 결혼 이민자가 좀 늘어나면서 소폭 상승한 것으로 그렇게 보이거든요. 다문화 혼인에 대한 이미지도 달라졌습니다. 한국 남자에 대한 심사 기준도 강화돼 농촌 지역이 대부분이던 다문화 결혼은 이제 서울 등 수도권 비중이 늘고 점점 도시화되는 추세입니다.
또한 각종 매체에 노출되는 젊은 다문화 부부가 늘어나 다문화 부부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높아졌으며 다문화 혼인을 한 남녀 간의 평균 초혼 연령 차이는 8세로 전년보다 0.2세 감소했습니다. 출신 국적과 지역별 혼인에 대해 살펴보면 아내의 출신 국적은 베트남 28%, 중국 25% 순으로 많았고 남편 국적은 중국이 10.2%로 제일 많았습니다. 한편 다문화 가정이 이혼하는 경우는 6년째 줄고 있고 이들의 이혼하는 비율도 전체 이혼보다 더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또한 이혼 전 결혼 지속 기간도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지난 2008년보다 4년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혼율이 가장 높았을 때가 2013년 글로벌 상향론이라고 얘기하죠. 글로벌 상향혼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그게 진정성 문제가 굉장히 얘기가 되었었고 지금 제 생각에는 그게 안정기로 들어와서 결혼 문제가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한류에 힘입어 세계적인 관심을 받는 대한민국. 다문화 혼인에 대한 시선도 이제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소외받고 어려운 다문화 가정에 대한 더 큰 관심도 필요할 것입니다. 다문화 뉴스 김양혜입니다. 작년에 태어난 신생아 20명 중 1명은 다문화 가정 출생아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통계청은 2017년 다문화 출생아는 18,440명으로 국내 전체 출생아 중 5.2%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문화 출생아 비중이 5%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다문화 부모의 출산 연령이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 이상 모두 한국인 부모의 연령보다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는 30대 이상의 출산율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30대 이상의 출산이 눈에 띄거든요. 결혼 연령이 전반적으로 늦어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출산 연령도 늦어지고 있는 것 같고 베트남 여성의 젊은 어린 여성 중심에서 베트남 여성 나이가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다문화 여성들이 옛날처럼 집에 와서 전업주부가 있는 게 아니라 취업 활동을 하다가 만나서 결혼하는 경우도 요즘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 같습니다. 한편 다문화 사망자는 2,002명으로 전년보다 7.3% 증가했으며 다문화 사망에서 가족이 외국인 또는 귀화자인 한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80.8%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에 다문화 배경을 지닌 한부모 가족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문화 배경을 지닌 한부모가 겪는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빈곤 문제와 자녀 양육 과정에서의 문제였습니다. 이를 고려해 향후 전국 다문화 가구 실태조사 시 다문화 한부모의 비중을 과표집하고 자녀 관련 요인에 대한 조사 내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다문화 뉴스 최미연입니다. 고향을 떠나 한국으로 시집온 이주 여성은 친정 가족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요. 타국에서 온 결혼 이주 여성의 그리움을 달래주기 위한 뜻깊은 행사가 여성가족부 주최로 열렸습니다. 김향혜 아나운서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결혼해서 한국으로 온 지 15년이 된 윤아영 씨. 베트남에서 온 친언니를 만나 꼭 끌어안고 사진을 찍습니다. 중학생 때 부모님을 잃고 친언니와 더욱 각별하다는 아영 씨. 비자 발급의 어려움으로 언니가 한국에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언니 와서 같이 이렇게 손 잡고 같이 음식도 먹고 우리 남편이랑 뭐 친정 부모 시건 부모님이랑 뭐 다 소개해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tức là kiểu là em gái là lấy chồng ở xa một đất nước ở xa xôi nhưng mà sáng thì thấy cuộc sống của em ngày Tết và ngày sinh nhật.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이들은 결혼 이주 여성과 친정 가족들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주최한 결혼 이주 여성 친정부모 초청 행사를 통해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출신 46가정 227명이 함께했습니다. 반가움과 애틋함에 서로 음식을 나누며 살뜰히 챙깁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또 오랫동안 못 갔어요, 캄보디아에서. 그리고 이제 한 자리에서 같이 밥 먹고 보니까 기분 좋고. 이들은 3박 4일간 머물며 관광 명소를 둘러보고 한국을 체험합니다. 친정부모와 함께하는 한국 나들이는 꿈만 같습니다. 추석 때는 보고 싶었는데 못 갔고 여기 또 엄마 아빠 한국 올 때 같이 밥 먹고 또 재밌고 엄마 아빠 보고 건강하고 너무 좋았어요. 친정 가족들은 한국을 소개하기 바쁜 딸을 바라보며 흐뭇해하고
한국의 아름다움과 문화를 즐겁게 체험합니다. 사진을 찍고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며 그동안의 그리움을 털어놓는 가족들. 소망을 담은 메시지를 남산 서울타워에 함께 걸어두고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해 봅니다. 언니 이제 나 걱정지 말고 나 한국에서 잘 사니까 언니도 맞지? 나 앞으로도 잘 살 거야. 걱정지 마. 이번 행사를 통해 가족을 만난 결혼 이주 여성은 마음의 위안을 얻고 이국 땅으로 시집 보낸 친정 가족들의 마음도 조금이나마 달래주고 있습니다. 다문화 뉴스 김양혜입니다. 지난 26일 열린 제2회 한국 다문화 정책 포럼에서 다문화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복지 실현을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함께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조현정 기자입니다. 신상진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 다문화 포럼, 다문화TV가 주관한 제2회 한국 다문화 정책 포럼이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포럼은 한국과 다문화 시대, 다문화 방송의 역할을 주제로 열렸으며 다문화TV를 비롯한 국제결혼 가정, 이주 여성,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다문화 현안을 전문가와 집중 점검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청중과 함께 모색해 정책 제언을 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또 분들의 어떤 노력이 이곳 국회까지 이렇게 전달이 돼서 국회에서 저도 입법 활동이나 또 예산 활동 여러 가지 제가 또 세세하게 못 봤던 부분들 좀 이런 문제를 제가 국회에서 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저도 삼아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조발제는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정지훈 교수가 다문화인의 복지 실현을 위해 어떤 교육과 정책이 필요한지 논의하는 자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이어 한세대학교 미디어 영상 광고학과 홍문기 교수는 다문화 사회 통합을 위한 방송의 법적, 제도적 한계에 대해 발표하며 개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한국다문화가족건강가정지원센터협회 신숙자 회장, 아시아너브 최진희 대표, 이주민센터 친구 사무국장 조영관 변호사, 휘봉초등학교 강세창 교장, 다문화TV 조강태 부사장 등 총 5명의 다문화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한국의 현 다문화 정책 상황과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중 언어의 중요성이 얘기가 되려면 엄마가 존중받아야 되고 엄마의 모국이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주 여성들의 교육기관들이 조금 더 전문화되고 풍요로워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어 청중과 5명의 전문가들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토론의 장을 형성했으며 이날 토론을 통해 의논된 사안들은 추후 다문화 정책 제안서로 도출돼 다문화 유관부처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다문화 뉴스 조현정입니다. 다음은 다문화 뉴스 단신입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가 학교 폭력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과 다문화 교육 전면 재검토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최근 발생한 인천 다문화 가정 중학생 집단 폭행 추락사를 계기로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서 정부는 교권과 공교육을 회복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고 학생 때부터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과 편견을 갖지 않도록 하는 보다 근본적인 다문화 교육도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전국 출입국 외국인 관서에서 국적증서 수여식을 시범 실시했습니다. 이번 수여식은 국민으로서의 소속감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올해 12월 20일 이후 국적 허가자에 대한 국적증서 수여식을 본격 시행하기에 앞서 시행된 것입니다. 서울특별시가 후원하고 한국진로진학정보원이 주관한 제1기 다문화 가족자녀 진로 진학 상담사 자격 연수 과정이 11월 한 달간 총 4회에 걸쳐 숭실대학교에서 진행됐으며 지난 24일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연수는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 자녀의 진로 진학 컨설팅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문가 양성을 위해 기획됐으며 다문화 가족 정책 방향과 다문화 법제론 등 이론 수업과 다문화 학생들의 상담, 진로 지도 방법, 대학 입시 지도 방법에 대한 지도가 이루어졌습니다. 뉴스킨 코리아는 지난 22일 맞춤형 부모 교육 프로그램 다 엄마다의 일환으로 다문화 사회 가족 지원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다 엄마입니다 프로그램은 이주 여성의 한국 사회 적응을 돕고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으로 2016년부터 5차례 진행됐으며 177가족이 교육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이어서 다문화 네트워크 소식입니다. 전국 다문화 도시협의회는 외국인 주민이 10,000명 이상인 25개 기초자치단체가 모여 다문화 현안을 논의하는 단체인데요. 전국 다문화 도시협의회 정책포럼이 지난 22일 구로구청에서 개최됐습니다. 최미연 아나운서입니다. 전국 다문화 도시협의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는 회원도시 관계자, 다문화 기관 실무자,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우리 지역의 문화 다양성이 곧 우리의 경쟁력이란 주제로 제34대 회장도시인 구로구에서 열렸으며 박경태 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습니다. 창원시 문화예술과 김경화 정책관은 문화 다양성과 관련해 경남의 다문화 축제 만프를 예시로 들며 지역의 문화예술을 진흥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토론 주제로 발의했습니다. 이어 이혜숙 연구원은 서울시 다문화 청소년의 교육 방안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종합토론회는 이성 구로구청장이 좌장으로 김관호 이화여대 문화예술교육원 교수, 양경은 성공회대 열림교양대학 교수가 보다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2018 전국 다문화 도시 협의회 정책 포럼은 지역의 문화 다양성을 충분히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주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다문화 뉴스 최미연입니다. 다음은 다문화 네트워크 뉴스 단신입니다. 강서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주최한 꿈잡고 직업체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총 13회로 진행됐으며 다문화 가족의 초등학생과 중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마련됐습니다. 직업 탐색 프로그램 꿈잡고 참가자들은 한국잡월드와 서울에너지드림센터, 한국영화박물관 등 직업과 산업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곳을 다양하게 방문하고 전문가의 수업을 통해 진로를 더욱 효과적으로 탐색했습니다. 지난 24일 의료법인 영서의료재단은 300여 명의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를 실시했습니다. 이날 진료는 소아청소년과 신경외과 등 총 8개 과목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100여 명의 직원들이 참여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천안시청과 천안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통역 서비스를 지원해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영서의료재단 이지혜 이사장은 천안, 아산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의료 소외계층에 놓인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근로자의 질병관리와 건강 유지를 위해 앞으로도 의료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주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30일까지 영주 선비도서관 전시실에서 결혼 이주 여성 작품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결혼 이주 여성들의 한국 생활 적응 이야기와 시어머니, 배우자들의 결혼 이주 여성 이야기 등이 담겼습니다. 더불어 결혼 이민자가 정성스럽게 빚은 도예 작품과 꽃길만 걷자, 꽃향기에 세상이 향기롭다란 문구를 이용한 캘라그라피 작품 등이 선보여져 전시회 관람객의 미소를 자아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8년 함께 서울 전체 박람회 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를 소개합니다. 10월 26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 혁신파크에서 열린 서울 전체 박람회는 서울 전체 카페, 서울 전체 포럼, 외국인 주민 전체 콜론의 잔 등 다양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특히 서울 전체 카페는 정책 제안서를 쓰면 커피를 받을 수 있어서 손님들이 펜을 들고 생각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찾아가는 시민인권보호관 부스, 공공주택 입주 상담소, 서울시 50+ 서부 캠퍼스 등 각종 지원 서비스를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서울시 외국인 주민 대표자 회의 위원들과 역대 묘해부시장, 묘해시장, 중국 동포지원센터 등이 힘을 모아
외국인의 정책 제한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박원순 서울시장도 참석하여 각 홍보 부스를 다니면서 시민들과 다정하게 교류를 하였습니다. 27일 오후에 개최된 외국인 주민 정책 고론회장은 은평구 글로벌 센터장과 정영형 베트남 친성 협회장이 참여하는 가운데 여러 입장에 있는 외국인 대표들이 정책 제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글로벌 한부모회에서 우돌구르마 교수의 다문화 한부모 공동주택 지원, 서울시 외국인 주민 대표자 회의에 우르피아나 드라이바 위원장의 외국인 시민 시정 참여 지원, 원업금 명예시장의 외국인 정책 아카데미 의원 등 6개의 제안이 발표가 있었습니다. 외국인으로 필요하고 글로벌 소울을 위해 유용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시민의 정책 참여를 촉진하는 데 큰 효과를 기대합니다. 계속해서 다문화 게시판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강북구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는 아빠와 함께하는 행복놀이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아빠와 자녀 간 관계 향상을 위한 놀이가 진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로 하시면 됩니다.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는 우리 가족 도란도란 전통 음식 문화축제가 열려 주말 나들이 가족들을 초청합니다. 자녀에게 전통 음식을 직접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이 마련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 어린이대공원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문화TV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2019년, 2020년도 공익 채널로 선정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따른 결과입니다. 앞으로 다문화TV는 공익 채널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다문화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